안녕하세요. 음양도사입니다. 오늘은 갑진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은 천간의 갑목과 지지의 진토가 왔습니다. 이 천간의 갑목은 길게 뒤로 가면 기해년에 여기 갑목이 있죠. 이 갑목이 나온 것이고, 가깝게는 2022년 이민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개묘년 그리고 갑진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일간마다 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이 기해년은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로서 수라는 음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모두가 밖에 나와서 하는 이 사회 활동이 최소화되면서 많은 활동이 중지되고 어둠 속에서 많은 앞날을 기약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화는 사회 활동입니다. 이 시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무르익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움직이셨을 것이고, 이민년, 개묘년에 이 수생목의 흐름으로 들어오는 시기였는데요. 이 이민년, 개묘년, 이 식신의 흐름으로 수생목을 하던 이 목의 기운이 갑목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실력을 키우려고 이 식신을 활동해왔던 이 이민년, 개묘년에 어떤 해온 것들을 드디어 이 갑목이라는 형태로 드러내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앞에 이 2022년, 2023년 이민년과 개묘년을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 게으르게 보내고 뭔가 도전한 것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도 나오기가 힘든 한 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진토라는 지지는 수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이 수의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거 이 수 기운, 지지에서 수의 기운이 왔고 또 천간에서 이미 임계수로 왔던 이 수의 기운들을 과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어떤 이 수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이 미련을 놓고 이 갑목이라는 형태로, 수생목의 형태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갑진년은 기본적으로 이 진토라는 땅 위에서 목을 키우고, 진토 뒤에 오는 을사년을 통해서 목생화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자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진년, 이 진토 다음에 사화, 그리고 을사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목생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코로나 시기부터 사회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갑진년을 기점으로 다시 이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뭔가 이런 밖에 나와서 뭔가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이 목생화가 이미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 역시 또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민년은 아직은 이 양의 기운으로 이제 막 시작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기였다면, 이 계면은 음의 기운으로 해서 구체화, 가시화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양이기 때문에 넓게 크게 이렇게 보는 느낌이었다면, 이 구체화가 되고 물질이 보이고 하면서 나의 시선과 생각, 이런 것이 이제 고착이 되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정답,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보시면 천간개수와 지지묘목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모두 굉장히 습한 기운입니다. 굉장히 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 습한 기운들은 이렇게 막 뭔가가 엉키고 꼬이는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 목으로 극하고 생하고 극하는 이 화생토가 부실한 명이었다면, 더더욱 이 목표라든지 자신의 위치가 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가 이민년에 계획한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갑진년의 흐름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목은 계묘년에는 이 갑목이 드러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갑진년에 오면서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이 계획들과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과 길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년에 이 갑목, 여기에 있는 이 갑목이 좀 지워볼까요? 또 여기 보시면 이민년에 이 임목 안에 있는 갑목이 투간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현재로 보면 여기는 식상의 흐름이었고 식신의 흐름이었고 편재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흐름이 결과로 드러난다 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특히 이 작년 계묘년 갑자월부터 갑목이 천간으로 드러나면서 이민년 계묘년에 해왔던 어떤 일들이, 이 수생목을 해왔던 이런 과정의 것들이 올해 봄까지 계속해서 이 제대로 해왔던 것인지,
이런 확인 작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2년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양도사 사주입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 이어서 갑진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갑진년 영상에서 갑진년은 수생목의 결과를 드러내는 시기이고 수를 보관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의 해를 넘어서고 나면 화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정확히는 이민년에 시작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지지, 이거를 지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에 있던 것이 간목으로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수생목을 하던 것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2년간 수생목을 해왔던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은 아직은 목생화의 단계로 완전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고 수생목에서 넘어가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간목이 이 수에 대한 미련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남아있는 수에 대한 미련이 기운이 정리가 되려면 올해 진월부터 미월까지 해당하는 이 여름의 시기를 지나면서 최종 정리가 될 것입니다. 최종 정리. 아직은 이 여름의 화기운을 통해서 이 수생목의 기운이 이 목생화로 넘어가려는 그 의도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여름 시기에 내가 이민 계묘년에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 중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별표 많이 쳐드릴게요. 이 수에 대한 수기운, 수에 대한 정리. 수에 대한 정리가 이 여름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다음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이렇게 해서 목생활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한 미련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수일간이라면 이민년부터 만나왔던 친구들 중에서 나와 인연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토일간이라면 수가 재성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재성으로 다뤄온 것이 천간으로 있었다가 지지 진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수에서는 이제 비겁, 뭐 예를 들어 토는 재성, 이게 이 천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천간에 있던 것이 진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뭐 친구로 인한 문제, 돈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에 대한 미련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진토라는 이 안에 있는 이 습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이 화와 토가 잘 구성되어 있는 명이라면 이 봄,
갑진년에 갑진년 봄 인묘진 인묘진월 이 화생토 이 화와 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봄 인묘진월을 지난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의 방향이라든지 자리가 제대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갑진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모두에게 갑진년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작, 도전, 시작, 도전,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진년의 갑목이 이 진토를 보고 목극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쟁이? 곡괭이나 뭐 이런 걸로 밭을 갈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에서 파생해서 뭐 새로운 기술, 뭐 제품, 정치인, 사상, 사람, 인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재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다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이 갑진년을 이끌겠다. 내가 선두에 서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식으로 깃발을 세우고 나타납니다. 뭐 요즘에 보면 기술적으로도 뭐 애플에서 애플 비전 프로인가요? 뭔가 굉장한 것들이 뭐 나오고 있고 또 AI 기술과 또 이 로봇과의 접목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영상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새롭게 판을 갈아엎으려는 운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다양한 나라들의 정책도 보면 최근 들어서 되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는 강해진 목기운, 이 목기운이 지금 봄에 들어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강해진 목기운을 제지하고자 하는 규제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한 목을 이 금으로 이 목에 지금 간목에게는 금이 관성이기 때문에 이 관성 즉 국가 뭐 이런 곳에서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너무 사실 목이 갑진년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목이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 성장하려고 하는 목을 이 새싹을 갑자기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뭐 국민들이 일어서서 뭐 데모를 한다든지 뭐 정치판을 뒤엎으려고 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이 정책을 바꾼다고 했는데 막상 바꿨던 걸 번복하게 돼야 되는 실수를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을
지금 이 강해진 목 기운을 금극목을 한다는 의미는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가지치기 정도로 치기 정도로 금극목을 해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형태, 서포트를 하는 형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관성 다른 쪽으로 보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너무 강력하게 혼을 낸다고 하면 이 반항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시기이고,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를 해준다면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갑진년이라는 거는 이 번데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로 이렇게 나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변태의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뭔가를 아직은 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시작을 해서 수확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기다림과 예측 불가능함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지, 결과를 얻는 아직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급하면 안 된다.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거에 추가해서 성급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자. 결국 원하는 것은 온다. 건 온다. 이 국가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뭐든지 새롭게, 이 갑진에는 새롭게 사상 전환을 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미년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나아가서는 무신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수라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이 여름까지 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면 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장기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생화가 잘 되시는 명이시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미련을 벗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금생수가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수에 대한 미련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미련 놓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갑진년에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금생수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금생수가 강하시다고 해서 뭔가를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굉장히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뭔가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국리를 새롭게 정말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생화가 잘 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주를 모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착 잘 진행하고 있고 추진력 있게 뭔가 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조언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수생목은 되는데 목생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계묘년, 뭐 이민년 요 시기랑 큰 차이가 없이 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주명에 따라서 잘만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이번 연도 8월 신월 8월 정도에는 내가 봄에, 빠른 분들은 갑자월에, 작년 갑자월에 이 시작했던 무엇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완전히 수의 기운이 사라지고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작한 봄의 어떤 새싹의 형태로 자라나고 있는 무엇인가가 8월, 9월, 10월 요 시기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어느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7월, 이런 9월, 10월 이런 시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봄에 정말 잘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가을이 되면 저희가 씨앗 뿌리고 했던 봄에 이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봄에 어떤 것을 시도했고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시작하였는가, 이거를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 이 갑진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생활을 해야 하는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월까지도 자신의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입니다. 오늘은 갑목일간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비견에 해당하고 진토는 편제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갑진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이 갑진년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그 영상을 다룬 것이 두 편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해서 갑진년이라는 거는 이 수생목, 계묘년, 이민년, 계묘년 이 2년 동안 수생목을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목생화로 넘어가려는 단계입니다. 인년, 계묘년, 이때 이렇게 천간에 떠있던 임계수를 진토 안에 넣어두고 화로 나아가고자 지금 현재 번데기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갑목일간에게는
이 수가 편인과 정인으로 이 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스스로 갈고 닦은 것을 이제는 이렇게 진토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서 편제라는 형태로 취업을 하려는 형태입니다. 기존에 하던 공부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간에 비견이 떴습니다. 천간 비견. 이 뜻은 비견은 아시다시피 동료, 동지, 친구, 형제가 천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들과 백지장도 나눠둔다고 하는 식의 나의 일을 나눠 가지는 일이 일어나서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던 일을 나눠 가지고 일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거나 이런 형태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일 경우엔 이 비겁을 싫어한다는 뜻인데 오히려 이 비견, 내가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재물, 이 재물을 나눠 가져야 하는 형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비견, 아까는 동료, 동지 이런 것들이었던 게 내 돈을 빼앗아가는 원수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손재, 사기 이런 일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금이 있다면 금의 금기운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 간목의 기운을 금극목의 형태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추진력, 뭔가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조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견으로 들어온 간목이 나와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이 긍정이 되는데 금의 기운이 약할 경우엔 이 재물, 재탈의 기운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일을 추진을 하다가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진토가 들어왔습니다. 지지 진토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 진토 안에 수기운이 수가 진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진토 안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 준비해온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이 정인, 개수의 형태로 개수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공부해오고 준비해왔던 어떤 문서가 편제라는 형태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껏 내가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취직을 한다거나 뭐 부동산 문서로 뭐 돈을 번다거나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입니다. 오늘은 을목일간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천간 간목이 겁재로 들어왔고 진토 정제로 들어왔습니다. 갑진년 운세 영상을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보신 후에 이해를 높이고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수가 인성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민년, 계묘년 2년간 갈고 닦은 것을 정리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 형태라는 것은 간목일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비견이라는 친구, 동료, 형제라는 형태로 들어온 간목일간과는 다르게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겁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벌벌 떨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겁재가 뭐 정제를 재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을목일간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을목이 간목을 본다는 것은 타일간들이 겁재를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등라개갑이라는 말을 씁니다. 등라개갑한다. 이거는 이 간목의 이 수직 상승 욕구, 수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이 간목의 운동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성장을 하는 한 해입니다. 또 갑진년이라는 거는 이 진토라는 정제를 겁재가 들고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을목일간인 자신에게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게 을목에게는 정제이기 때문에, 진토가 정제이기 때문에 그 제안으로 들어온 상황 혹은 그 아이템, 그 일거리가 나에게 좀 잘 맞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진토라는 이 재성은 목일간 분들에게는 모두 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진토 안에 을목이 들어있고 진토 안에 을목이 들어있죠. 그리고 편재가 아닌 정제라는 점에서 을목의 소유가 왔습니다. 이 정제는 을목 소유다. 을목일간 분들은 이 계묘년에 이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하셨을 거고, 다만 이 묘목의 수평적인 성장 욕구 때문에 간목이랑은 완전 반대예요. 을목은 수평 성장을 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힘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이 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갑진년에는 그 기운이 간목의 도움으로 하나로 모아지면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정제라는 결과를 얻거나 재물을 얻는 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간목이라는 겁재라는 이 경쟁자와 함께 이 정제를 보고 이 쟁탈전을 벌일 수는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선점을 해야 한다. 선점을 해야 한다. 근데 선점을 하려고 하니 좀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미 을목일간 분들 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고생도 하셨었고, 이미 봄에 벌써 들어가면서 나의 힘이 들어가고 간목의 이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벌써 뭔가를 시도하고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을목일간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거나 내 기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정제라는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간목이 들어와서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간목에 이 간목이 가지고 온 정제, 이 제안 이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들어온 어떤 아이디어나 일거리에 집중을 해야지 내 방식대로 또 뭔가를 하겠다고 이 문어발식으로 일을 벌리다가는 또다시 계면형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목이 제안한 어떤 일거리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이렇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재성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는 했는데 수기운이 과다한 경우에는 수기운 과다 을목
경우에는 갑진년에 이 수기운을 이제 창고가 이렇게 해서 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미련을 놓지 못할 수 있는 이 수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토가 다 감당을 못해서 이 결과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진년의 화기운의 시기인 여름은 어느 정도 지나야만 수기운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좀 후반기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도전을 하시더라도 좀 지금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더라도 조금 천천히 워밍업을 하신다라는 느낌으로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를 늦추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여자친구를 구하시는 분들,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결국에는 결과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의 사주팔자 및 한의학 연구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병화일간의 갑진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 분들에게는 갑진년이 편인과 식신의 의미로 작용을 합니다. 이 편인이라는 것은 목기운이죠. 그래서 인풋으로 작용을 하고, 식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웃풋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인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이라는 것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사용한다, 기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워서 써먹는 시기다. 배워서 써먹는다. 그리고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갑진년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갑목이 진토라는 재성을 가지고 온 상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갑목이라는 것이 병화일간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 편인 식신의 기운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도식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내가 공부해서 써먹기 위한 어떤 일을 가지고 왔다. 재성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한다라는 어떤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토익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을 해준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병화일간 분들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갑진년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가 들어와 있다고 했죠. 이 진토 안에 기존에 이제 과거에 수생목 하던 것에 이 수에 대한 것이 이제 진토로 인묘돼서 들어가는데,
갑진년 영상을 좀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생목을 끝내고 목생화를 하기 위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갑진년인데, 이 목생화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이 병화일간이시기 때문에 병화로 목생화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앞으로의 목생화라는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이 노력 여부에 따라서 목생화라는 결과가 나오는 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생목에 대한 미련이 병화일간일지라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한 이제 병화일간 분들에게는 관성의 의미가 되죠. 이 관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남자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회사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에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에 있는 상태라면 좀 정리를 해야 업그레이드를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에 대한 미련은 이제 과거에 미뤄두고서 이 수라는 관성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결국 목생화라는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으로 집중을 하시면 앞으로 많은 보상이 따르는 굉장히 좋은 한 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사주팔자 한의학 연구소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정화일간 분들의 갑진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은 어떤 일간 분들에게나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갑진년의 의미에 대한 영상을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에게는 갑진년이 정인, 상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갑목은 이 계묘년, 이민년 이렇게 수생목을 하면서 들어온 나무이고, 수생목, 진토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자라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좀 촉촉한 나무이죠. 또 이 정화라는 것은 열성이 있는 화의 기운으로서 이렇게 병화일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목생화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부담. 좀 어렵다는 뜻인데요. 이 목생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갑목이라는 정인의 이 공부를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 따라서는 물론 당연히 가능한 명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화일간 분들이 신약하신 경우, 다시 말해서 화의 기운이 좀 떨어져서 이 갑목이라는 이거를 좀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좀 이 갑진년의 이 정인의 의미를 좀
좀 받아들이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병화일관들처럼 정인이라는 어떤 인풋을 통해서 인정받는 어떤 자격을 얻어서 이 상관이라는 미래를 준비하고자 이 화생토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관건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목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공부가 하는데 이렇게 좀 더디다, 이 촉촉한 나무로서 이 화를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생화가 이렇게 사주 내에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있거나 너무 목이 많거나 해도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바로 식상이라는 기운을, 이게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떤 상관이라고 해서 폐인이 되지 않은, 상관이라고 해서 내가 한 어떤 행동이, 내가 어떤 시작한 무엇인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뭐 법적인 제재가 들어온다거나 문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공부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식상이라는 형태로 아웃풋, 실행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회화라든지 이런 거에는 집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자격을 갖추고 회사를 취직하는 데 필요한 뭐 토익 자격증 시험은 떨어졌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너무 강한데 화의 기운은 약한 경우에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공부를 하다가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공부, 현실적으로 뭔가 돈이 되기 위한 자격증 공부와 같은 것을 좀 잘 못해서, 아니면 뭐 핀토를 좀 잘 잡지를 못해서 공부를 하는데 힘이 들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강해진 어떤 목에 대해서 금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금은 이 정화일관 분들에게는 재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목은 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제극인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제극이라는 형태로 어떤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결과가 보이는 공부를 현실감 있게 하겠다. 현실감 있는 공부, 자격증 공부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강하신 정화일관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인이라는 문서적인 운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화일관들 분들처럼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승진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운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정화일관 분들인데 화가 약하다, 이러면 이 그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공부를 해야 하거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뭔가 지금 새롭게 하려고 결정하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목이라는 것, 이것을, 이 정인이라는 공부를 혹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가 있고, 어떤 현실감을 가지고, 현실감,
현실감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다면 정활관 분들에게도 역시 갑진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의 사주명리 한의학입니다. 이번에는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 분들에게는 갑진년이 편관과 비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무토라는 것은 민둥산과 같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고고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땅이 됩니다. 또 건조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가 힘든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이 진토와 간목이라는 것은, 진토라는 촉촉한 땅, 그리고 간목이라는 어떤 생명이 이 민둥산에 이 간목이 뿌리를 박아서 푸르르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에 생명력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게 되고, 이게 어떤 산이다, 어떤 명산이다, 어떤 이름이 있는 산이다와 같은 것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 이 무토라는 이 산의 입장에서 간목이라는 나무는 이 산이 지켜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이고, 나의 몸에 깊숙이 뿌리를 박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산의 가치를 높이고 산을 산답게 하는 요소로 들어옵니다. 이 간목이라는 것은 나무고, 무토의 의무, 산답게 한다. 이는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삶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이 편관이라는 명예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어떤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진토라는 비견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무의 무게감이 당연히 무게감은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견이라는 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민년, 개묘년 열심히 일하면서 사셨다면 이제는 그 일을 해온 결과가 자기에게 자리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자리, 명예와 같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승진, 취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새롭게 이직을 하시거나, 비견이라는 어떤 친구가 나에게 회사를 권유받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게 갑진년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작의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회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자신의 어떤 자리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이 갑진년을 문제없이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입니다. 이번에는 기토일간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토일간 분들에게 갑진년은 내가 좋아하는 간목 정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간목 정관이라는 것이, 간목이 이 진토라는 겁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보면 나의 자리, 회사,
직위 이런 게 주어졌는데 이 겁재라고 하는 아래 지지로 와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루는 사람의 형태로 이 다수의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과 같은 형태로 사람들이 들어온 형태입니다. 당연히 이 정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승진, 취직, 이직, 결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운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내가 이렇게 다뤄야 하는 사람이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니저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을 다뤄야 하는 직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승진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갑진년의 의미 자체가 갑목에게는 이 진토가 편재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토일간 분들에게는 이 갑목이라는 것이 이 사람과 이 재성, 결과, 돈을 얻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갑진년이라는 것은 갑진년 운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뿌리고 이제 새싹이 갑목이라는 형태로 올라오려고 하는 과정이지 결과를 얻는 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갑목을 기르고 이 정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갑목 정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면은 이 판단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관에 대한 판단 착오라는 것은 예컨대 여자분들한테는 남자고 회사 조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대시를 해오는데 어떤 게 진짜 내가 들어가야 할 회사이고 조직이고 남자이고 이런 건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판단이 정확하게 들 때 정확한 판단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겁재가 들고 온 정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자와 이 겁재라는 경쟁자와 정관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 갑목이라는 것을 잘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뭐가 진짜 나의 정관인지를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갑목을 잘 기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입니다. 이번에는 경금일간 분들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분들에게는 갑진년이 편재, 편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갑목 편재라는 것은 이 이민년, 개묘년, 이때 이렇게 식상생재로 이어오던 것을 혹은 이제 내가 기존에 해오던 것을 이렇게 편재로 천간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이 개묘년, 이민년에 대한 과정이죠. 그냥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다. 이 시기.
또 내가 해오던 어떤 이 행위라는 이 임수, 개수 뭐 이런 수기운이 이 진토 편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해온 어떤 결과가 문서화가 된다는 뜻이고, 결혼을 하거나 뭐 인정을 받는, 내가 해온 것이 인정을 받아서 뭐 편지를 올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빠르신 분들은 작년 12월 갑자월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뭐 조한 사주가 조하신 분들, 사주가 건조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뭐 작년 12월 갑자월부터 간목이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를 이미 뒤엎고 새롭게 이렇게 수생목을 해오던 것에 대한 결과를 보려는 이 흥분지수가 높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흥분지수, 이 편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것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갑진년이라는 올해 한 해 자체가 갑목을 키우는 시기이지 수확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고 한데, 이제 욕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벌써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봄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속가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는 많은 풀들을 이제 속가내기는 해야 하는데, 완전히 다 뽑아내버리면은 정말 그 작은 결과 하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갑목을 조금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속가내고 내가 해야 할 거에 집중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제는 유흥적인 코드, 흥분지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면 오히려 재탈의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내가 해온 어떤 식상이라는 이 수의 기운들이 진토 편인으로 다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를 막 돈을 만들겠다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인성이라는 어떤 자격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시기로 생각하시고 자기 자격을 갖추셔야만 이 을사년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결과 값이 보이시더라도 결과만을 보고 나아가기보다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입니다. 이번에는 신금일간 분들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갑진년, 갑목, 정제와 진토, 정인으로 이뤄집니다. 식상생제하던 이 계묘년, 이민년, 수생목의 형태로 이민년, 계묘년 이렇게 수생목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식상 생제를 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이 수기운, 내가 하던 어떤 식상의 기운이 이 정일이라는 진토 정인에 인묘가 돼서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이 신금 자체도 어떤 시종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진토라는
밭을 갈아서 이 갑목이라는 것을 키우려고 하는 것,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땅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 신금이 이제 갑목이라는 형태로 이 정제라는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어떤 탈바꿈을 하는 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음 화기운 목생활을 하기 위한 다음 시기를 열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금이 갑목 정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결과치잖아요. 결과치. 이 결과를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 욕심을 부리면 제극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제가 정인을 이렇게 해서 극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공부를 하시거나 자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공부가 안 된다거나 뭐 연애를 하다가 공부가 안 된다거나 이런 어떤 고민, 이 갈등 속에서 뭔가 내 자격을 갖추고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누락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으로 이 자격을 갖춘 상태로 이 을사년이라는 것으로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으로 이제 재생관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인데 이 갑목 정제 자체가 아직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취하려고 하면은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작은 이 정제라는 어떤 결과 때문에 제극인의 결과를 낳게 되고 이 을사년에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자격을 얻기 위한 어떤 공부에 대한 욕심, 공부, 자기개발, 발에 대한 욕심을 부리셔라. 욕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면은 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재에 대한 탐심을 부리면은 이 제극인의 결과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잃는다, 돈을 잃는다, 사람, 명예를 잃는다, 실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제 정인이라는 형태로 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럽게 나오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 계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인내를 하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은 있더라도 그 결과치가 드러나는 것은 조금 이 뒤로 인내를 한 뒤로 이 후반에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금일간이신데 신약하시다면 결과치를 내려고 하다가 이 주어진 책임이나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제다신약의 형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를 내거나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면서 좀 장기전을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입니다. 이번에는 임수일간 분들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에게는 갑진년이 갑목 식신, 진토 평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수는 병신년 2016년
부터 어떤 써오던 자신의 기운, 이 수기운이 이 편관, 진토 편관 안으로, 관 안으로 이 임묘가 들어가게 되고, 간목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이 전문성을 기르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임술관 분들에게는 이 작년 개묘년을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죠. 왜냐면 겁재상관으로 흘렀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에 내가 끌려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묘년 끌려다니는 상황이었죠. 다닌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개묘년의 수생목의 기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간목의 형태로 새로 시작을 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갑진년이라는 것은 의도 자체가 이 진토 뒤에 사화로 이 화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목생화를 하려는 시기인데, 이 임수일간 분들 자체가 수의 일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직도 이렇게 수생목을 하려고 하는 미련이 남아 있어서 수기운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에 대한 미련. 이민 개묘년 동안에 뭔가 이 식상의 기운으로 수생목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과거로 이제 진토 안으로 숨기고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야 한다. 진토 편관 안에 내가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오던 것들 중 안 된 것들 정리해야 할 시기, 정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년, 이 개묘년 식상으로 어떤 이 비겁, 임, 개수, 천간, 그리고 임목, 개묘년, 개묘년 이렇게 해서 비겁들과 함께 이 식상을 키워오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식상이라는 형태로 전문성을 키워왔는데, 이것이 현재 이 진토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식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임수가 이 진토 안으로 임묘가 된 상태에서 관에 머물면서 식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관이라는 곳에서 좀 한정된 이 공간 안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임수일간 분들에게는 간목에 식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식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강하게 들어온 것인데, 이 식상이 이렇게 또 관을 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거야 하는 형태로 나아가시게 되면 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관에 대한 문제, 식신 제살이죠. 제살. 이 관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여자분들에게는 뭐 남자분과의 관계, 직장인분들에게는 직장의 이직, 취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는 했지만 꼭 새롭게 한다는 것을 너무 이제 리스크를 가지면서 하시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이 이 갑진년에 더욱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수기운이 진토안으로 인묘가 되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러나서 흥분을 하면 안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관 안에서 나의 식상을 발휘를 하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목이 진토를 받다고 식신 제사를 하고 관을 무시한 형태로 가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실력을 갖추게 되면 이 간목식신이라는 형태로 임수가 수생목을 했던 것이 이 자신의 실력이 갖춰진 상태라면 이 식신 제사를 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관이라는 이 자리에 내가 서서 나의 실력을 발휘하는 시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을 탈피하는 운, 이런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편관은 편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뭐 제약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자중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 제약 이런 거 안에서 이제 간목식신이라는 것을 발휘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죠. 이러한 것들만 좀 지켜줄 수가 있다면 나의 이 전문 식신이라는 전문성을 통해서 자리가 주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목생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를 만나서 서해 활동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준비하실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입니다. 이번에는 개수일간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진년은 개수일간 분들에게는 상관, 간목 상관, 진토 정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개수의 뜻 자체가 간목을 굉장히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식상, 이 간목 상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임수와 마찬가지로 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새로운 진로, 도전, 개척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인데 이 상관과 정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명한 상관, 경관의 이 형태로 이 관이 정관이 닫힐 수가 있는 형태가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나 개수가 간목을 본다는 것은 이 상관의 행위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할 수가 있고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온 것이기 때문에 금기운으로 이 상관적 이 행위에 대한 컨트롤을 해서 이 자격을 이 인성이잖아요. 인성, 금이라는 인성으로 상관적 행위에 대한 이 자격을 부여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상관 경관에 뭐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나 관계에서의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진년이라는 곳에서의 상관이라는 것, 간목 상관이라는 것은 이 개수일간 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시기로 활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나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형태로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좋은 거 하는데 뭐 문제가 생길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뭔가 상관적인 행위로 뭔가 고치려고 하고 단점을 막 찾으려고 하고 이 관을 치는 형태로 쓰게 되면 이 문제가 이런 형태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수라는 것은 또 좀 아까 말씀드린 임수일관분들과는 좀 다르게 이 진토 안에 이 개수가 이렇게 임묘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이 진중 개수가 있죠. 진중 개수가 지장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진중 개수라는 것 자체가 이 진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의 기억이 됩니다. 과거의 어떤 수기운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과거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과 연결된 이 정관이자 이 안에서의 이 상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 뭔가 해왔던 것, 과거에 시도했던 것,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보려고 재도전을 하는 시기, 이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일관 분들은 어떤 이제 무엇을 도전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거나 하는 거는 이제 좋은 것이지만 어떤 관계나 활동의 측면에서는 항상 이 결과가 이 상관 경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설시비를 일으키는 일이 아닌지 그 의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신 후에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시기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